예, 다음 그 발표는 이제 비시카드에서 비시카드의 이제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에 대한 전략을 장창희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그 관련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관련 데이터를 이제 스타트업과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한 다수의 업체들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신규 창업을 이제 포기하거나 신규 서비스, 그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지하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크래핑 기술은 안 된다, 무엇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해석들이 좀 있어서 광범위한 수업 중지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유권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관련 창업이라든지 산업이 그 활성화되는 게 같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완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시카드 마이데이터 기획팀의 장창입니다. 우선 먼저 초대해 주신 한국 IT 서비스 학회와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이데이터 시대 고객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마이데이터 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를 이제 핀테크 임선일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향후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내용은 첫 번째, 디지털 금융의 정책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로 인한 금융 서비스의 변화는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변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결국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이며, 그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시카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우선 금융정책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모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 금융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제는 정부 주도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가속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업권은 과거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많은 비난을 받았던 터라 혁신과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금융사의 역할을 플랫폼사에 개방하는 확대 정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2019년 12월 오픈뱅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융업권의 은행만이 이용해오던 은행망을 이제 핀테크 사업자가 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핀테크 사업자가 송금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이 이후에는 더 많은 사업자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 이전에 토스와 카카오의 송금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오픈뱅킹의 효과를 좀 공유해 보자면, 카카오와 토스 같은 경우는 각 은행과 개별 계약과 구현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수수료의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픈뱅킹만으로 간단하게 연동을 하고 또한 과거 송금 수수료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더욱더 사업적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2020년 8월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세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이전에는 고객은 각 은행의 앱, 카드사의 앱을 통해서 본인의 금융조회를 조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비시카드의 카드사 서비스를 통해서도 결국은 다른 은행과 다른 카드사의 서비스들을 모두 다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앞서 기술하셨던 많은 부분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요. 또한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지급 결제업도 있습니다. 마이 페이먼트는 구매 과정에서 고객이 가맹점에 결제하는 방식이 과거 대비 단순화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계좌로부터 가맹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 일어나면서 결제가 완료되는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인 것이죠. 이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유권도 자본금 3억 정도로 굉장히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지불결제 사업 쪽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종합지급결제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은행만이 개설해 줄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요. 이제는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계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제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은 이제는 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은 핀테크에게 새로운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 변화이며 이러한 개방적인 정책은 결국은 핀테크사에 더욱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카드사인 비씨카드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거래 은행의 앱 또는 카드사의 앱이 아닌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쪽으로 고객의 접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금융시장 내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는 1차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통합 조회를 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이후 고객은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전용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나와서 고객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금융사들은 제공하지 못했던 금융상품들을 경험하고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사의 역할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확보한 고객의 정보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 서비스를 추천하는 이런 추천 로직을 강화할 것이고요. 또한 고객이 그러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금융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금융 상품을 직접 설계하는 영역까지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 산업의 디지털화와 비교해보자면 컨텐츠 시장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 정보가 웹사이트에서 노출되고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던 시절에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확대되면서 OTT를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내 취향에 맞는 영화를 보는 산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는 그런 OTT 사업자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직접 매체를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제작사의 역할까지도 확대하는 중입니다. 리테일에서도 마찬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격 비교를 통해서 고객은 최저가의 물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쿠팡의 로켓 배송과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과 같은 배송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도 했고 또한 쿠팡 같은 경우는 PB 상품까지 확대하여 제조사의 영역까지도 확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시장 변화에서 과연 고객은 어떠한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내 소중한 금융자산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출은 너무나도 민감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금융상품을 비교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그룹 단위로 상품을 설계해서 추천받았던 방식이 아닌 개인이 아닌 개인보다 더 디테일하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더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까지도 확대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용 금융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이해상충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확보한 고객에게 나의 상품만을 팔기 위한 식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된다면 그것은 과연 객관적으로 고객에게 올바른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고객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전함과 개인화, 중립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BC카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BC카드는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대 수준의 IT 보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 임직원 중 IT 인력은 33.4%, IT 인력 중에 정보보호 인력은 11%, IT 예산 중에서 정보보호 예산은 11%, 금감원이 권고하고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업계의 평균도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의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선진화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4365 외부 침해 모니터링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전 고객 핵심 정보를 암호화했고 또한 직원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분리된 가상화 PC에서 고객의 정보가 혹시나 저장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소화하여 고객 정보에 대한 취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희는 대외 인증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금융보안원 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지불카드 보안 표준, 국제정보보안 표준 등의 다수의 인증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BC카드 임직원이 무심결에 개인정보를 저장했을 경우 임직원이 받게 되는 메일입니다. 임직원의 PC에 데이터가 저장되었고 이 부분은 개인정보인이 이에 대한 사유를 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제가 유선으로나 어떤 식으로나 부지부식간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방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객정보 취급자 제도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업무에 필요한 일부 직원만 차등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고객정보 처리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임직원이 쓰는 여러 시스템에서 권한이 있는 자들만 적정 정보가 노출되고 업무 목적이라도 고객정보 취급자의 권한이 없으면 예외 없이 고객정보 취급 위반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으로는 고객자산 보호입니다. 카드사이기 때문에 BC카드는 오랜 기간 카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97년부터 BC카드 자체 역량을 통해서 개발한 이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은 타사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선 카드 결제 정보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로 수집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여 고객의 금융정보와 카드 정보의 조합을 통해서 이상거래, 이상금융거래를 찾아내서 이에 대해서 고객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알려주고 예방하는 작업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직장인이 주 서울 활동 지역,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인데 갑자기 ATM 인출이 부산 거래에서 부산 지역에서 발생했다 쳤을 때 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객이 온전하게 인증받아서 ATM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거래와 비교해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를 고객에게 알려줘서 고객이 혹시나 본인의 금융정보가 유출이 돼서 잘못된 케이스가 있다라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잘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합니다. BC카드는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의 빅데이터 플랫폼 중에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14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고요. KT, 노타, 기흥정보통신, 기타 각 생활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BC카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3,621만 명의 고객과 월 4.5억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결제 데이터
그리고 310만의 가맹점 데이터들이 모여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더 충분히 할 수 있고 새로운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스카드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종의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보안을 유지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기 위한 분석하는 노하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화는 많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개인화에 맞도록 활용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비스카드는 그동안 그룹 단위의 고객 분석과 추천, 개인 단위의 분석과 추천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멀티 페르소나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한 고객이라도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7세 여성 직장인인 경우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금융거래 이력을 보니 매월 배우자에게 입금을 하고 있고 배우자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객은 부부의 소득을 통합 관리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니즈를 저희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고객에게는 부부 공동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모임통장,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통신요금 또 기타 서비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객은 또한 보험가입이나 건강검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보험 보장에 대한 확대가 있는 고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 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자녀가 있어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제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자녀의 교육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고객 추천 서비스들을 개인화하여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로 확보된 데이터를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극대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중립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스카드는 오래전부터 금융사를 위한 금융사입니다. 37개의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카드사, 은행, 상호금융, 증권, 그리고 최근에 핀테크까지도 BC의 회원사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7개 회원사의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미 프로세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러한 회원사들과 그리고 확대될 금융사들의 상품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최대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품 추천 로직을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은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접근도 있지만 정말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객의 금융상품 이용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스카드는 2년 전부터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페이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고객일지라도 비스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페이북 앱에서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금투자를 서비스하였고 CMA 계좌 개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를 서비스하여 페이북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금융 투자를 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출 또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한 고객이 선택을 하기 위한 UI나 UX 면에서도 기존 대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을 추천을 받기 위해서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정보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심지어 고객 스스로도 그 성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객 스스로 설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투자 성향인지 내 재무 현황은 어떤지를 판단하게 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적정한 상품을 노출하는 순서를 조정하는 등 추천에 대한 로직들을 저희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마이데이터는 단순하게 정보를 상호 교환해서 한쪽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만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금융업권이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이제 개방이 되고 그 개방된 접근 속에서 플랫폼, 핀테크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 서비스들은 결국은 그동안의 제조 판매를 한꺼번에 하던 과정에서 이제는 제조 쪽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이데이터로 인해서 결국은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로직과 고객이 플랫폼에서 차별화된 금융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 발전해야 될 것이고요. 비스카드는 이를 위해서 강력한 보안,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을 확보하고 있고, 이후 중립성, 무엇보다 여러 사업자들에게 어느 한 사업자에 치우치지 않은 고객에게 최고의 이익을 제공해주는 사업자로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감사드리고요. 카드사 쪽에 이제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비시카드에서 질문 드리면 비시카드에서 이제 그 눈여겨보는 외부의 벤치마킹하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혹은 국내 타 카드사들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인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카드사이지만 최근에 인터넷 뱅킹, 그다음에 카카오 토스의 서비스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무엇보다 UX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고객이 경험한 UX 상에서 나도 모르게 서비스가 노출되고 그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카드사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매우 고정된 서비스만을 제공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에게 맥락에 맞도록 상품 서비스를 추천하고 이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워낙 많은 과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작업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 노력을 통해서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